에이전시 소속 간호사로 일하는 것의 장점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켈리아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또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라는 거였던 거 기억나시죠? 병원 소속이 아닌 에이전시 소속으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장점 같은 경우 그것을 극대화로 누리시도록 하고, 단점 같은 경우 만약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로 일하는 것의 장점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첫 번째,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로 일할 때의 장점. 주도적인 시간 사용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의 간호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레지스트리 형태로 가는 거, 하나는 트래블러스로 하는 거. 자기가 가능한 시간을, 에이전시에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간 길이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날별로 알려져요. 트래블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주 이렇게 3개월 이렇게 달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한 예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제가 미국 건너와서 그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올 때는 일반 학생 비자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벌어왔던 재정이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서 영주권이나 이런 걸 갖고 시민권이 해결되는 분들에 비해서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이 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비의 기본 단위가, 학비 자체가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재정도 되게 많이 바닥이 나는 상태였었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도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그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간호사를 툴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트래블러스 1년짜리에서 총 2년의 계약을 마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리로 전체 기간을 마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어차피 레지스트리이긴 한데 많은 병원에서 연락이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서너 군데의 병원에서 어차피 돌고 돈대요. 그 계속 연락 오는, 자기가 걸어놓은 그 에이전시와 연결돼 있는 병원들이 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뻔하기 때문에 한 서너 군데에서 연락 오면 이제 가다 보면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고 거기 사람들이랑 친해졌다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시간을 어떻게 썼냐면 여전히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고, 그 사이에 이 친구는 학교에 그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중간중간 일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들이 떵떵거리면서 부자처럼 살지는 않았어도 학생으로서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들이 해결이 됐고요. 세 번째, 영주권이 해결이 됐고, 그 사이에 영주권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그 일하는 시간 매니지에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방학 기간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학교가 시작하면 적당히 줄이고, 시험 기간에는 거의 안 하거나 한 개, 이런 식의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잘 운영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에이전시, 일반 병원에서 일을 하면 이미 최소한 일주일에 일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옆에 누가 스케줄을 좀 바꿔준다고 해도 바꿔주는 거지, 내 거를 빼면은 최소한 미니멈 시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참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한 학기
이걸 개념으로 해서 본인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큰 장점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 두 번째는요, 경쟁력 있는 시간 페이. 우선은 기본 그 페이 레이트 자체가 일반 병원 소속 간호사에 비해서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는 페이가 조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다음 시간에 단점들을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을 소개하면서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이 트래블 너스나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뭐 1.5배, 뭐 2배 경우에 따라서 내가 뭐 영주권 수속이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많이 받을 경우에 그렇게 페이 레이트이 많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페이 레이트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주당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주당 요구되어지는 근무 시간이 지나면 1.5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짜리 스케줄일 경우에 첫 8시간은 일반,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은 1.5배 정도의 그 오버타임 수당이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일 계산법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돈으로 치면 시간당 굉장히 많은 찰지를 받고 일하는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쟁력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당 페이 레이트이 높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은 돈을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우징입니다. 보통은 트래블 너스로 가게 되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뭐 그 3시간짜리, 4시간짜리 몇 시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길 왔다 갔다 내가 있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아니니까 보통 트래블 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전시에서 계약되어져서 보내지는 그 병원 주위에 하우징을 보통 준비를 해놔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해서, 아니면은 어차피 트래블 해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하우징에 대한 스타이펀드를 보통 제공을 해줍니다. 하우징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하우징과 관련된 비용을 따로 보너스처럼 텍스 안 떼고 줄 수 있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형태의 임금이 좀 높은 것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가보지 않은 동네에 있어서 내가 거기 가서 그냥 하루 이틀 구경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 정도 거기 가서 충분히 보고 누리고 거기 커뮤니티와도 좀 연결되고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이제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트래블러스로 가게 되면은 하우징도 제공되고 병원을 통해서 커뮤니티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여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좋으신 분이라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여기 제가 좀 많은 병원들을 생각보다 경험을 했어요. 저도 트래블러스를 해봤었고 레지스트리도 해봤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병원을 몇 군데, 그리고 다른 주에서도 병원을, 그때는 환자였긴 하지만 트래블러스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목적적으로 이것저것 새로운 거 탐험하기 좋아하기 원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만 했던 분들도 다른 주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과 학식을 누리고 더 깊이 다른 사람들을 미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트래블러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병원 소속 간호사에 비해서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로 일할 때의 장점 3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단점도 있겠죠? 단점 알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단점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영상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